조국 장관의 아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들. 조국 장관의 아들이 2018년도 1학기에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의 석사과정에 합격하죠. 근데 그 당시에 지금 그 조 장관 입시 자료가 실종이 돼서 논란이 일파만파입니다. 이 역시도. 그다음에 김민지 기자, 네. 연세대학교가요. 이 자료가 분실된 시점을 인지한 시점이 약간 의미심장하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학교 관계자들은요, 이 입시 채점표가 분실된 사실을 2달 전인 한 7월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그래요? 확인이 됐습니다. 교육부가 이제 연세대학교를 정기 감사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7월이라는 이 시점이 좀 의미심장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왜 이게 갑자기 없어졌을까 하다 보니까 한 달 전인 6월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설이 나왔고 뭔가 그런 이제 뭐 내정설이 나오면서 이런 준비하는 과정에 누가 인멸을 지시한 거나 개입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합리적인 의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분실이 아닐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김현성 번역의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6월부터 이미 이제 조 장관은 법무부 장관 내정설이 돌았고 6월에. 근데 저 자료가 분실된 게 연대에 인지된 시점은 이제 7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는 제가 단순 분실 가능성을 이야기하지만 이건 뭐 확인된 바는 아니에요.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이죠. 조 장관이 이미 6월에 내정설이 돌았으니까 누군가가 저건 단순 분실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저 자료를 뭐 훔쳐갔거나 뭐 폐기했거나 그러지 않았겠느냐라는 의심인데 이것도 너무 나간 걸까요? 저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이제 조국의 그림자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국 장관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조국 장관이 엄청난 관심법이나 뭔가 엄청난 예지력이 있어갖고 내가 앞으로 장관의 청문회가 있을 때 딸과 아들 문제가 엄청나게 있을 테니 미리 이걸 정리해야지. 그러면 왜 연세대만 그럼 정리했을까요? 예를 들면.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연세대나 건국대 문제도 그렇고 부산 의전운동 문제도 그렇고 저는 이 문제를 결정하는 그 학교에 의사결정 체계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학교의 의사결정 체계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 연세대의 관리 부실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연대의 관리 부실.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인석 원장이 있었던 인권센터의 그 인턴 확인증 문제가 있을 때 인권센터장이 문제인 거예요. 센터장이 했다 그러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가짜고 문제가 있는지를 밝힐 거예요. 그냥 설만 있는 거죠. 그냥 의혹만 있는 거고. 명확한 증거와 확실한 어떤 뭐 녹취가 있거나 명확한 뭐 CCTV가 있거나 그렇지 않는데 의혹만으로 이런 문제를 삼는 것 자체가 알겠습니다. 갈등을 부추기는 거고 이걸 정치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 해야 될 역할은 이걸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걸 던져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수사로서 보여줘야 되죠. 그 200명 이상의 검사들이 나서갖고 탈탈 털고 있고 70군데를 다 압수수색해서 탈탈 털고 있는데 네. 30일 동안 했는데 아무것도 밝히지 못하고 다 설이에요. 200명 검사가 뭐야? 20명 정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저는 이제 대학원 입시에 대해 가지고 연세대학교에서 특정 대학원에 지금 3년치, 많게는 4년치 자료가 다 없어졌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엄중한 사태인지에 대해서 지금 여당은 인식이 약한 것 같다. 사실 이건 조국 아들 면접 점수가 분실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대학원 것이 싸그리 없어졌다 그러면은 그 대학원 입시 전체의 공정성에 대해 가지고 누군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아주 유명한 사립대이고 그 사립대에 붙은 사람도 있고 떨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조국 장관 딸도 떨어졌어요, 예전에. 아들 떨어졌는데 그렇다면 그 떨어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불투명한 입시자료 관리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떨어진 걸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네. 당연히 소송이 따를 수도 있고 이런 사안인데 지금 단순히 뭐 CCTV 없는데 니네가 입증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염장 지르는 거고 고려대에서 왜 최근에 촛불 시위까지 크게 하고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예. 이거는 본인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좋은 학교에 입학해서 공부 열심히 해왔는데 자신들이 노력해온 것과 다른 경로로 만약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인식이 되게 되면은 본인들이 쌓아온 그런 영광이나 아니면은 명예라는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연세대 대학원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렇게 학사 관리가 부실했다고 하면은 이 시기에 입학한 사람들 나중에 누가 조소적으로 그분들한테 야 그때 니네 분실했을 때 입학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혹시라도 그런 말 나오면은 저 같으면 굉장히 분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님 제가 쟁점을 이준석 의원님 제가 쟁점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모든 문제를
조국의 장관 수행의 능력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말씀대로 연세대학교의 학사관리와 원서를 부실하게 처리한 이 문제는 분명히 따져야죠. 근데 이 문제가 조국 장관을 수행할 수 있는 문제냐? 이게 조국 장관하고 이게 갖다 댈 거냐? 그럼 조국 장관이 그러면 그걸 없애라고 했을까요? 그럼 내가 조국 한번- 장관의 측근들이 뭔가 자, 이게 심각하니까 7월에 미리 없애라고 했을까요? 자, 김현성 그게 의원님. 아닌 이상 예. 이건 논점이 다르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거 저희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논점이 그렇지만 다른 거예요. 검찰이 연대 지금 수사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도 그죠? 연세대학교 학사관리 잘못한 거 네, 그러니까요. 당장 네. 조사하세요 진짜로. 원래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가보면요. 문서관리 책임자 정, 그렇죠. 김현성, 부, 이준석 써여 있어요. 맞아요. 이제 정 한 사람 잡아오면은 뭔가 말이 나올 겁니다. 기다리세요. 그러니까요. 자,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시자고요. 그럼 뭐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 왜 서류가 없어졌는지. 자, 이번에 이제 조국 장관 아들 얘기를 조금 더 이제 해볼 텐데요. 자, 김민지 기자, 네. 조 장관 아들이 저 한영 외고 다닐 때요. 서울대학교 법대 산하에 공익인권센터 이제 인턴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논란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것 같더군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인턴 증명서가요. 뭐 남들 거 똑같은 형식에서 이 아들 것만 다르다는 점, 또 뭐 이례적으로 예정을 뭐 하는 증명서가 발급됐다는 점 등등 여러 가지 의혹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해온 야당 의원이 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인턴 활동 증명서는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정식으로 저희한테 제공한 것입니다.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28장이 이렇게 인턴 활동 증명서가 발부됐습니다. 그중에 27명은 왼쪽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유일하게 한 사람 양식이 다른 것이 오른쪽에 있는 인턴십 활동 증명서라는 양식입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아들이 발급받았던 것은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단 한 장의 특이한 양식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연대 대학원 얘기랑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조 장관 아들이 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한 자료를 연대 그 대학원의 입시 자료로 냈고 이제 합격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다 이제 연장선상의 이야기인데요. 이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에서는 조 장관 아들과 관련해서요. 세 가지 좀 의혹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지금 좀 전에 주광덕 의원 얘기하잖아요. 2006년 이후 발급된 증명서 가운데 28장 가운데 이상하게 유일하게 조 장관 아들 그 증명서에만 센터장 시근이 쾅 찍혀져 있더라. 두 번째, 연대 입시 기간인 2017년 10월에 발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2013년에 활동을 했는데 4년 뒤에, 근데 그것도 공교롭게도 연대 입시 기간에 맞춰서 그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거죠. 세 번째, 인턴 활동에 앞서 이 선수는 인턴을 완료할 예정이오니 먼저 예정 증명서를 발급해드리겠습니다. 예정 증명서까지 굉장히 상당히 이례적으로 받았다는 거죠. 우리 박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수상한 인턴 증명서라는 제목인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저거는 뭐 냄새가 풀풀 나는 거죠. 저 세 가지 말고도 저 인턴 증명서가 보관되어 있던 그 하드디스크를 증권회사 김모 씨를 시켜서 바꾸려고 시도했다는 것. 그 다음에 이 컴퓨터 안에 조 장관 아들뿐만 아니고 딸, 그 다음에 단국대 왜 논문에 그 일저자로 등재됐다는 예. 단국대 장모 교수의 아들, 장혁비 교수. 그 다음에 자기 서울대 동창의 아들, 4명만 딱 들어있는데 서울대 공익법인권센터에서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이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것은 고등학생은 딱 4명이 유일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 인턴을 안 받는 기관인데 요 4명만 조국 씨가 센터장으로 있던 예. 그 기관에서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형식이 다른 사람들 받았던 거하고 틀리고 이렇게 되면 이 조국 씨의 집은 그 PC가 위조 공장이다. 예.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김현성 부장. 아니, 그동안하고 다르게 해왔다. 그동안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게 일치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증명서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발행하는 원칙이 있고. 근데 지금 한인섭 센터장을 어찌됐든 그 당시에 그 주관하는 최고 책임자를 불러서 몇 시간을 조사한 거잖아요. 예. 근데 본인이 어찌됐든 기억은 안 나지만 발행된 거다. 그리고 실무자가 했을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저는 이게
서울대 학칙이나 서울대 규정에 어긋나서 발행됐느냐 예. 이걸 찾아봐야지 여러 장을 보니까 이것만 다르더라. 여러 장을 보니까 고등학생 몇 명 안 되더라. 이건 처음으로 발행됐더라. 이것이 문제를 삼는 증거가 된다? 저는 그러면 굉장히 한국 사회에 문제 안 될 사람이 없다고 봐요. 저는 사실상. 지금 이 민주당이나 아니 여권의 수사에 대해 가지고 대응하는 것을 보면서 사실 많은 국민들은 이런 특이한 사례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심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검찰이 보이는 수사 행태를 보면요. 저는 여권이 왜 비판하는지 모르겠는데 아하. 오히려 법무부 장관의 가족 그리고 법무부 장관 본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결론을 빨리 내리지 않는 것에 대해 가지고 증거가 없다가 아니라요. 아주 확실하게 해가지고 물증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보면 뭐 사실 이런 것들 과거에 뭐 정유라 의혹 이런 거 할 때는요. 하루가 다르게 야권은 그 당시에 이거 확장시켜 나가는데 주력했었거든요. 근데 검찰은 지금 당장 이거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진짜 검찰이 세게 수사해가지고 이것을 빨리 처리하려고 했으면요. 조국 장관 휴대폰 왜 압수수색 안 합니까? 조국 장관은 예전에 그 민정수석이 있을 시절에 몇 번 보도된 적이 있죠. 단순 감찰 비슷하게 해가지고 당신 휴대폰 내시워 해가지고 공직자들한테 강제하고 그것이 위법하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그런 식의 감찰을 사실상 계속 해왔거든요. 하고. 그 정도라면은 본인 핸드폰 내놔야죠, 이거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강제 수사 안 하잖아요, 지금 조국 장관 핸드폰에 대해서. 왜 그러냐? 그냥 예우해 주는 거예요. 전직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검찰이 의도하지 않게 과거에 많은 비밀을 다룰 수밖에 없었던 민정수석의 뭐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른 형태의 수사로 맡기려고 하는 것이지 네. 이거 자범이었잖아요. 당장 핸드폰 갖고 와 해가지고 어느 시점에 통화했어? 당신이 어느 시점에 했어? 이거 밝히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우를 해주고 오히려 치밀한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것을 뭐 이렇게 무슨 뭐 몇 주 동안 몇십 명의 검사가 투입돼서 하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니 여론전 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굉장히 센 증거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수사입니다. 이거는. 자, 알겠습니다.